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내가 가진 고유한 매력을 살펴보고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카드를 펼치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뭐를 생각하고 뽑았는지는 이제 각각의 번호 보시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원하는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네, 다 뽑으셨으면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자, 1번 분들 어서 오세요. 1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카드를 뽑는 방식을 기존보다 좀 바꿨어요. 기존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타로 카드 자체를 뽑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카드를 다 뽑아놓고 스프레드를 펼친 다음에 그 꾸러미를 가지고 선택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제너럴리즘, 뭐가 더 잘 맞을지 시험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미 봤어요. 이 카드를.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 매력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승부욕도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되게 세속적이지 않고 명예로운 쪽으로 쓰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거든요. 나는 이겨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쟁취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게 겸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은 거랑 다른데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내 능력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발산하지 않고 살면 굉장히 시름시름 아플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만고만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뭐 나랑 싸울 일 있으면 그냥 져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병이 날 수가 있다. 내가 할 말은 하고 쟁취하고 싶은 건 쟁취하고 나 잘난 거 다 드러내고 살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거야. 내가 겸손하더라도 내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 캐릭터가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누군가가 사실 당신 멋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만족을 해야만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선이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걸 도달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막 멋있다고 생각하고 막 뭐랄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응원을 해준다고 해도 마음속 깊이는 아직 멀었지, 적어도 그냥 해주는 말이겠지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준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이긴다는 거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있다. 적어도 과거에 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거나 이제 그런 이겨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긴 하겠지만 그 대상을 제쳐야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뭐랄까, 자신감 넘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났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꽁기해져서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런 타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 자신이 조금은 잘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은연중에는. 그치만 내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나는 나 좀 잘난 거 알고 있어.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한테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이 생겼을 때 그 대상을 질투하고 끌어내리기보다는 그 대상 그대로 두고 그 사람을 또는 그 기준을 넘어서야만이 스스로한테 만족이 돼요. 남을 깔아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멋있고 매력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하고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에 만족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고 멋있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카드, 이 2줄의 카드는 무엇을 나타내냐? 여러분들은 이런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한 매력을 살리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내 기질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내 기질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환경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이제 내 마인드셋을 좀 바꿔서라도 나는 내 고유한 매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뽑아본 카드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기준치가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에너지가 비축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쌓아 올라가는 기간을 스스로 인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기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기회를 만났을 때 확 비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는 안목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큰 물에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나라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있는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재력 정도는 항상 비축해 두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큰 물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재정적인 것들 그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전면허, 조금 어린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같은 거 그냥 될 수 있으면 빨리 따놓는 게 좋고 내가 스스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키워놓는 게 좋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내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대학생분들은 학교에서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꽤 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외국어를 항상 배워두셔야 되고 또 적어도 내가 어떤 장소에서든 간에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 이런 것들은 좀 갖춰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나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특히나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되고 인생 되게 길어요. 그리고 꼭 20살 만에 30살 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좀 이렇게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욕심이나 빨리 해야 된다는 욕심 같은 거는 버리시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모아야 돼요. 외국어 공부를 하든 돈을 모으든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독해져야 되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치고 나갈 때 딱 타이밍에 맞아서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쟁취했을 때 행복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하고 더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뭐 돈이 없거나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확장해서 넓혀가는 게 좋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 세 카드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 카드는 무엇을 생각하고 뽑은 걸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현재 어떻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봤어요. 앞으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2,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조언 카드를 하나 뽑아봤거든요. 그렇다. 흐름을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어쩌면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 환경을 내가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거나 그냥 회피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여있는 흐름이 점점 풀릴 거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되게 명확하게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되는 지점이 올 거예요. 이 흐름이란 게 되게 고여있는 이 흐름이 풀리려면은 사실 물꼬가 탁 트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물꼬가 트이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 감내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곧 올 거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끊어내고 포기하고 내가 더 좋은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내가 결단 있게 취할 것, 버리고 갈 것을 딱 결정 내리고 가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게 사람이든 내가 가진 선택지든 어쨌든 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할 수도 있다. 슬픈 결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장단이 있잖아요. 양날의 검이라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지언정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곧 이런 결단의 순간이 올 거고 어쩌면은 이미 겪은 분들도 있을 텐데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결단을 내려야만이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뽑았어요. 이 카드는 여신들이 주는 메시지 카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조언을 주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 카드를 제가 내 파일에 다 뽑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다 들어맞아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카드가 나왔냐? 트루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진실한 사랑, 이 카드는 사실 로맨틱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느끼는 모든 상황과 존재들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갇힌 세계를 깨고 그러니까 아래서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환경 자체를 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못 견디는,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둘러싸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서는 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여있는 이 상황을 탁 박차고 나오게 하기 위한 거는, 나오게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힘든 회사에 있어요. 나의 기질과 맞지 않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한 곳에 계속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나가고 싶다. 그럼 어떤 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딱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 하지만 그 기쁘게 하는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장사를 하는 걸 좋아해. 그때 너무 기뻐. 근데 장사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허용하는 그런 직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약간 그 부채감이 남겠죠. 이걸 해도 되나? 사실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고귀한 건데, 누군가 타인이 설정한 틀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좋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든 아니든 그런 시선을 다 무시하고 얘를 쟁취하고 싶은 만큼 좋아하는지를 찾는 그런 여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받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비상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우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곧 찾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곧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걸 계기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결단이 설령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게 할지언정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1번 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자, 2번 분들 어서 오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여러 장을 뽑았는데 어떤 질문으로 뽑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게요. 제가 이걸 미리 뽑아봤거든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뽑는 방식으로 했다면 오늘은 일단은 뽑아두고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리딩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일단 네, 해봅시다. 나 첫 번째 줄, 여러분들은 어떤 고유한 매력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뽑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매력이 있냐, 이 카드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여러분들은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 가서든 한 자리는 차지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욕망에 솔직한 사람, 욕망이 큰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벌써 색부터가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분의 일적으로도 사랑으로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도 뭔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뭐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다른 카드 뽑아도 되겠지만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내가 욕망을 참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이기고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꿍꿍이가 없는 것 같은 불같은 성격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뭐랄까 자신의 욕심을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그거 원해. 나 그거 좋아해. 만약 연애할 때도 막 좋아하는 마음 숨기기보다는 나도 좋아. 너는 어떤데? 이게 확실히 되고 불도저처럼 딱 찍고 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스타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한마디로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즐겁게 살려면 난 솔직해야 된다. 욕망에.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럼 이 다음 줄은 무엇을 생각하고 뽑았냐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가진 고유한 환경이 있고 그 세팅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뜻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다 모든 사람이 내 기질대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적어도 내 마음가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 기질대로 살 수가 있냐를 생각하고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머릿속에 부유하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흐지부지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카드를 보고 약간 생각난 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이 났는데 일론 머스크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을 때는 허황된 말을 한다. 사기꾼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긴 따르잖아요. 팬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또 현실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일론 머스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런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노선을 잘 정해야 돼요. 어떤 노선이냐. 이게 사기꾼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꼭 앉아서 하는 책 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말 뭔가 인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좋은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이로운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가진 뭐랄까 근본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샘솟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정수 같고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좋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신념인 거죠. 그 신념은 되도록 이로운 방식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덜 다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게을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르면 그 생각들이 고여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머리만 복잡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서 행동력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수익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이걸 어떻게 하면 돈으로 이게 현실적인 걸로 재물로 만들 수 있을까도 계속 궁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기질이 굉장히 충분해요. 이 카드를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부유하는 카드거든요.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생각들이 많지만 이게 냄새만 피우는 거지 뭔가 제대로 딱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 지팡이 에이스와 코인 에이스가 나왔어요. 펜타클 에이스. 이거는 모든 거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일단 시작만 하면은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된다는 마인드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허황되지 않도록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가진 매력을 굉장히 좋게, 이롭게,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줄 카드를 볼게요. 그 다음 줄은 어떤 카드냐. 이 다음 줄은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런 기질을 가진 여러분들은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를 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할지를 좀 예상하기 위해서 뽑아본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제너럴이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 상태에 만족을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컴플렉스가 너무 많다거나 주변과 비교해서 너무 힘들다거나 이제 내가 자신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의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거는 모든 사람, 이렇게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빛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침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상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잘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지점에 와 있을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단 한 톨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부상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탁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에너지가 순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꽉 잡고 있고 내가 가진 거를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잡고만 있다면 아웃풋이 어떻게 생깁니까? 외부에서 자꾸 넣어야 안에 있는 게 딱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순환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고여있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라던가 뭔가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최대한 아끼고 쓰지 않고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고집한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순환하지 못하게 잡고만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건 조금은 나한테 쓰는 게 좋아요. 투자를 하는 게. 그랬을 때 내가 나간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순환돼서 돌아오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침체기이고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역이용을 해보세요. 왜냐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좀 성숙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돌아보고 자기 혐오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독이에요. 그건 적당히 하고 이제 나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궁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뒷받침 되어야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받으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부유하는 그런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그걸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이게 아이디어를 적재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당분간은 내가 혼자 고찰하는 기간이 길어질 테지만 곧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다시 에너지를 받는 시기로 순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니까 혼자 있어서 만약에 힘든 분이시라면은 이제 그런 혼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내가 가진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뽑아봤어요. 이거는 여신이 주는 메시지 카드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신이 나왔냐, 세르나라는 인피니티 서플라이라는 메시지를 가진 카드가 나왔어요. 저 이거 보고 놀랐던 게 뭔가 자꾸 순환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받기만 하면 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주기만 하면 나는 계속 시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가지고만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쏟아내고만 있다거나 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주고 받고 세상에 주고 받고를 계속 반복을 하고 내가 얻어야 될 경험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이 동반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탁 틔울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순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돈을 너무 아끼거나 아니면 너무 소비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리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미리 3줄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3줄이 의미하는 게 뭔지 각 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에 대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타고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인류애. 사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교감으로부터 얻는 힘이 굉장한 사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시너지를 교환하고 시너지 받고 공감하고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데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굉장히 잘하세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마음 위로를 얻는다거나 또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그런 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깔려있기 때문에. 보통 마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글쎄요, 많은 사람들을 끌지는 못해요. 사실 이게 그런 나름의 매니아층이 있긴 하겠지만은 내면에 측은지심이 있고 인류애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약할 것이다, 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결단력 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맞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간 퍼스트 펭귄 같은 느낌이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나가서 행하는 게 맞다. 내 성격에. 내가 먼저 하지 뭐.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게 맞으면 난 할 거야. 이런 고집도 좀 있어 보이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 좋은 타입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옳은 거 이걸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을 속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질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그 다음 줄로 본 겁니다. 왜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을 제대로 표출하고 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환경 고를 수 없으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내 마인드 세팅이라도 바꿔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뽑은 카드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카드에서는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빛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편견.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생기겠죠.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상처도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어떤 편견을 만들어 놓고 타인을 이렇게 구분시키고 분류를 하고 딱 이렇게 지레 짐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만나면,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 이전에 내가 쌓아온 지식들로 그거를 투영하지 말고 새로우면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얘는 뭘까? 이전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와 같은 타입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얘는 어떤 사람일까? 얘는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 저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해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약간 이런 계속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얻고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호기심을 갖지 않아 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 승화하냐? 계속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와 비슷해 보이는, 나한테 상처를 줬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모두 처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많이 채워서 더 좋은 것들의 비율을 높이는 사람이 있겠죠. 뭐가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질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더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가진 내 경험만을 진리로 삼았을 경우에는 뭐 꼰대가 되는 거죠. 근데 가끔은 그 과거의 경험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이 더 맞다. 그러니까 간혹 노인분들 중에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하고 가장 가깝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만이 여러분의 그런 기질, 그러니까 본 모습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겁먹지 말아라. 자신의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아라. 그것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줄을 볼게요. 마지막 줄은 제가 뭘 생각하면서 뽑았냐면 그럼 여러분들의 당분간 흐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를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뽑은 순간 지금 굉장히 좀 지친 분들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방향을 수정을 크게 하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세상이 이 정도였구나. 그럼 내 기대치를 낮춰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이 정도긴 하지만
이상향은 이건 맞잖아. 이래야 되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지금 엄청 지쳤을 거예요. 다 놓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이 놓질 않는데요. 놓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감당할 만하다는 거거든요. 간혹 운동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 막 다리 불탈 것 같아 싶은데 그걸 정말 꾹 참고 하다 보면은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고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해탈을 하는 경지, 그러니까 장인이 되는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에서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함으로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 전 그런 사람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흐름을 보면 매우 힘들더라도 내가 가진 이상향이 있고 난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 손바닥 안에 둘 정도로 능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사실 딱히 어떤 위로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돼 보이는데요. 일단 그래도 뽑아봤어요, 조언을. 이 카드가 뭐냐면 이제 여신들이 준 메시지 카드라고 이 각각의 여러 여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성질이 있어요. 그분들이 준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여신들이 준 메시지예요. 전 이거 보고 와 진짜 완전 활용점정이라고 느꼈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들더라도. 근데 이 카드에서도 이렇게 꼽히는 거 보이나요? 이 카드가 에라큐라라는 여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꽃을 틔우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기간, 인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카드가 나오면은 식물을 키우는 게 참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식물이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식물을 키울 때. 얘네들이 싹을 틔우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칠만 하면 톡 선물처럼 튀어나오고 그리고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물을 많이 줘버리면 얘네들도 죽어요. 얘네들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기다려야 얘네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 견디는 시간, 그리고 자꾸 배우는 시간,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습득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식물을 일단 키워보고 식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게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작은 화분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는 것. 그리고 그 견디는 순간순간 잘 배워놓는 것. 그게 매우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꽃 피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또 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어서 오십시오. 4번 분들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번에 그 카드 뽑는 방식을 달리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타로 카드 그 종류를 뽑게 했다면 이번엔 그냥 제가 다 스프레드를 뽑아 놓고 그 꾸러미를 고르게 했거든요. 이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엔 좀 실험 편입니다. 자, 제가 세 줄을 뽑아봤어요. 타로 카드를. 그래서 이 각 줄이 제가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뽑은 건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 매력이 뭐냐를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이렇게 홀로 걷는 늑대 같은 느낌. 무리 생활을 하지 않아요. 늑대들은 무리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다니는 애들. 일단 여러분들은 자기 세계가 뚜렷해요. 자기 세계관이. 굉장히 내세형 세계관이 뚜렷하고 좀 예술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약간 비상하다. 남들과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어느 정도 잘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가오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시선 받는 거? 뭐 그럴 수 있어. 뭐 나쁘지 않아 싶지만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기 세계관이 뚜렷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것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면은 마음이 편한 등 따시고 배 따신 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상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약간 정말 예술가 타입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술가들은 사실 글쎄요. 예술이 자 힘들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작품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조금 상황이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느낌이 테페미를 가진 스타들의 느낌도 나고요. 좀 스타성이 있다, 분명히. 왜 그 스타들 중에서도 막 사인 잘해주고, 막 팬들 안아주고, 막 파파라치 보면은 막 인사하면서 웃고 그런 타입이 있는 반면, 파파라치 피해 다니고, 뻑큐하고 그런, 죄송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태팸이 가지고 있고, 이게 뭐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나쁜 의미로 말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전 그런 사람들 좋아요. 매력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전 팬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의 세계가 분명하고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뭘 생각하고 보면요. 이런 기질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들은 내 기질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다 페르소나가 있고 나를 숨기고 그렇게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기질을 잘 살려서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이걸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터를 가져야 되거든요. 나의 터, 나의 공간, 나의 방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안락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터를 찾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운 좋게 찾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초년에 약간 힘드신 분들도 많이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있는 곳이 다 나는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다고 막 내가 못난 게 아니야. 난 잘난 구석도 많고 멋진 사람인데 왠지 섞이는 느낌이 안 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내 눈치를 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살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막 꼭 그렇게 권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가 옳은 거 또는 내 세계에서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막 온정주의를 좋아하는 타입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에 기대는 타입이 아니라 기면 길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뭐 법대로 하고 옳은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온정에 기대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질에 잘 맞는 곳을 찾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 좀 떠돌 수도 있어요. 뭐 직장이든 이사든 나라든 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역마살이 있거나 이렇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한자리에 앉아서 묵직하게 고뇌하고 내가 할 걸 하고 창출해내고 그런 느낌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맞는 곳을 찾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고 이게 털을 잡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술 또는 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만 사람의 그 사정까지도 봐야 되는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한 작업을 하는 분들 같다. 그런, 그러니까 그게 맞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면 좋은 분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뭐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고 나는 단순 노동을 한다. 나 단순 작업. 나는 그 차라리 움직이는 게 좋다. 움직이는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묵직하게 깊은 고뇌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그런 그 내면의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 더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고립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해 보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흐름, 이런 기질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떤 운의 흐름을 탈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 줄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예상치 못한 흐름이 발생을 한대요. 여러분들처럼 정적이고 안에서 깊게 고뇌하는 사람한테 활동적이고 불같이 타오르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 내 열정을 건드리는 뭔가가 생긴다. 내 애정을 담게 되는 무언가가 생긴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작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그 견고했던 성에 누군가가 들어온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만간 어떤 이전과는 많이 다른 흐름이 들어올 것 같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그 존재가 나한테는 매우 불같이 타오르게 하는 경험을 선사해줄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카드에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흐름을 겪게 될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지 여신 카드를 뽑아봤어요. 여신 카드가 뭐냐면 세계에 여러 가지 그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진 각자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 여신들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주는 카드인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은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보이세요? 인디펜던트 이 카드가 나왔어요. 바스트 이 여신의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너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근데 그 혼자 있는 게 고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혼자 있을 때 정말 아름답고 가장 단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교류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누군가와 만나라. 이야기하고 교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흐름으로 뽑았던 이 카드가 굉장히 저는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 딱 처음에 이 흐름 카드를 뽑았을 때 이렇게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와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파장을 일으켜서 그게 혹시나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들었는데 이 카드에서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저도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를 고치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곧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